영화는 뻐꾸기의 탕란으로 시작됩니다. 곧이어 뻐꾸기의 알은 부화하고 다른 새를 밀어내며 마치 둥지의 원래 주인인 양 행동하죠. 희생된 새끼의 어미는 뻐꾸기를 자식처럼 키우게 됩니다. 소랑스럽 오늘의 무비, 영화 비바리움입니다. Today we are going to pretend to be trees. 이야기의 주인공 젬마는 학교 교사입니다. 그녀는 퇴근길에 한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이는 땅에 떨어진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Who did that to the poor baby bird? Maybe it was a cuckoo? Why? Because that's nature. That's just the way things are. 뻐꾸기의 탕란을 보며 그것이 자연의 섭리라 말하는 젬마. 그녀에게는 남자친구인 톰이 있었고 sad little things. 정원사로 일하는 톰은 새끼를 불쌍해하며 묻어줍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이들은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부동산을 찾아온 톰과 젬마. 이 부동산은 뭔가 좀 이상해 보였습니다. Hello. We're just Gemma and Tom. Lovely to meet you. lovely to meet you too, Martin. 중개인은 다짜고짜 욘더라는 마을로 이들을 데려갑니다. 똑같은 집들이 질비해 있는 이곳은 바로 욘더. 뭔가 비정상적인 균형감에 이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중개인이 기괴스럽게 보였죠. Welcome to Yonder. Thank you. 중개인은 욘더의 구호실로 이들을 이끕니다. A welcome tipple. 아직 계약 전이지만 이미 입주인처럼 대하는 중개인. Leave for a boy. You've got it all worked out? Do you have children? No. Not yet. No, not yet. 그는 소름 끼치는 연기력으로 젬마를 따라하기도 합니다. 젬마와 톰이 정원을 구경하러 간 사이 Martin? 중개인은 사라져버립니다. Get the fuck out of here. 뭔가 깨름직함을 느낀 이들은 욘더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참 가도 똑같은 풍경, 똑같이 질비한 집들. 그리고 Number 9 again. Did we just do some kind of loop? What the fuck? 중개인으로부터 소개받았던 욘더의 구호실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Tom. What? Number fucking 9 again. Number 9. Why the fuck do we keep seeing number 9? This shit is not possible. Okay, it's not possible. We can't make turns like this over and over. 저녁이 돼도 이들은 욘더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톰과 젬마는 욘더의 구호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합니다. 환영술과 딸기가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전부였으며 음식에서는 아무런 맛도 향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Such silence. 무엇보다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한 욘더. 다음 날 주변 상황을 살피기 위해 톰은 지붕 위로 올라가 보는데 끝이 보이지 않게 펼쳐진 똑같이 생긴 집들을 보게 되죠. 결국 이들은 이곳을 빠져나가기 위해 옆집들의 울타리를 넘으며 한쪽 방향으로만 가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새 울타리를 넘다 드디어 불이 켜진 집을 발견하는데 무언가 익숙해 보이는 내부 풍경. 소름 끼쳤던 이들은 구호실을 불태워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또다시 욘더에서의 하룻밤이 지나고 의문의 상자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상자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고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어야 할 구호실은 그대로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며 구호실에서 살게 된 두 사람. 아이는 중개인처럼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 따라했죠. To every other goddamn house we looked at, we wouldn't have ended up here. Tom,
I'm sorry, Jen. It's just this place is making me crazy. Creepy little mutant. 더 소름 끼쳤던 건 아기는 98일 만에 벌써 어린이가 되어 있었죠. Overwhelmed again, Mother. I am not your mother. 아이의 기괴한 행동으로 이들은 지쳐갔습니다. Watching that boy. 그러던 중 떨어진 담뱃불로 땅이 이상하다는 걸 발견한 톰.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This is just pointless. It's just weird muck. Gemma, please! Just let me dig, okay? 이후 톰은 땅만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날마다 땅 파기에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젬마는 육아와 집안일에 시달렸고 톰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Sorry. 이들에게 또 한 가지 고통스러운 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면 지르는 아이의 괴성이었죠. I'm gonna get back to it. Thanks. 어김없이 아이의 압력밥솥 소리에 지칠 대로 지칠 무렵 I'm locking it up. I'm gonna start. 결국 폭발해버린 톰이 아이를 차 안에 가둬 공기려고 합니다. Alright. Get in! Come on, get back in the house! Tom! Gemma, come on! 자신도 모르게 모성애가 생긴 젬마는 아이를 돕게 되죠. 이때부터 톰과 젬마는 완전히 멀어져 갑니다. 이후 톰은 땅 파기에 더욱 매진하고 젬마는 아이의 육아에 집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아이를 찾는 젬마. 하루 종일 젬마는 아이를 찾았고 아이는 이상한 책을 들고 나타납니다. 책 속에는 이상한 문자들과 그림들이 있었죠. 결국 젬마는 아이가 누구와 만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이의 흉내내는 습관을 이용해보기로 합니다. Pretend to be me. Can you pretend to be Tom? Gemma, stay! Anyone else you can do? Someone you met today?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는 아이. Overwhelmed again, Mother. I want to go home. Silly Mother, you are home. 벌써 어른이 되어버린 기괴한 그것. Is it fear? Probably. Probably. 그러던 중 땅 파기를 계속하던 톰은 드디어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시체 주머니에 든 뼈 조각들이었죠. 이후 톰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결국 욘더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톰. You know, maybe it's time he was released. 그것은 어디선가 시체 주머니를 가져오더니 톰이 평생을 파온 구덩이에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그동안 톰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젬마도 서서히 희망을 잃어갔고 그것을 죽여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슬며시 곡괭이를 들고 그것에게 다가가는 젬마. 상처 입은 그것은 젬마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땅을 들어올립니다. 의문의 공간으로 들어간 그것. 젬마 역시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가며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그 미지의 공간은 마치 구호실의 내부와도 같았으며 젬마가 키워낸 어린 그것과 자신처럼 좌절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까지 보게 된 젬마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이 욘더를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What am I?
What am I in this? You are a mother. A mother? Yes, someone who prepares her son for the world. What does a mother? She dies. Have a nice dream. 그렇게 젬마 역시 시체 주머니에 담기고 맙니다. 젬마를 묻고 나서 부부의 차를 타고 그것은 유유히 욘더를 나와버립니다. 부부가 욘더를 처음 소개받았던 부동산에서 늙어가고 있었던 중개인 마틴. 기다렸다는 듯 마틴의 시체를 치우더니 부동산의 중개인 마틴의 삶을 이어나갑니다. 욘더에 데려갈 다른 이들을 기다리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20년 개봉한 영화 비바리움은 2019년 칸 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되고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청받은 작품입니다. 영화 포스터와 영화 속에서 나오는 집들은 마치 복사 붙여넣기를 한 듯 정형적이고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이런 규칙성들이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하게 만듭니다. 한눈에 확인이 가능한 집과 구름부터 아이가 보는 TV 화면과 담요 속 패턴까지 정형화된 것들은 영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이 배제된 사회가 얼마나 기괴한지 영화는 그 공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시작 몇 분 만에 결말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다른 새의 둥지에서 울부짖는 새끼 뻐꾸기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울부짖는 그것과 닮았으며 자신의 새끼가 아님에도 뻐꾸기를 키우는 이 새는 결국 모성애가 생겨버린 젬마와 닮았습니다. 뻐꾸기에게 밀려 떨어진 새끼들은 톰과 젬마의 최후와 닮아 있었죠. 기괴한 내용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색감으로 보는 내내 많은 생각이 들게 했던 영화 비바리움이었습니다.